안녕하세요. 저는 시엔토트에서 팀즈 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권영남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 하반기에 이미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앞으로 추가가 될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업무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와 협업,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많은 기업에서 선택받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접속자가 2억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부분 사용률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시대가 도래되면서 업무 및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성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비대면 업무를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갤러리, 라지 갤러리 기능입니다. 올 8월에 업데이트된 큰 갤러리 보기는 최대 49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9개의 비디오 화면이 보여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49개의 화면을 스트림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미팅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지 갤러리는 비디오를 공유하는 참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드, 투게더 모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대면으로 가상 공간에서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대면으로 협업을 진행할 때보다 화상회의 중에 더 많은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의 시 말하는 사람의 신체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손을 흔든다거나 어깨로 두드리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듯한 가상 행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 시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화면이 오히려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함께 모드는 마치 한 공간의 회의실 또는 교실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뷰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회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투게더 모드는 한 번의 공유 공간에 최대 49명을 표시할 수 있고요. 최소 참가자가 5명이 있어야지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말 강당, 회의실, 커피숍 등의 다양한 더 많은 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블랙아웃 룸즈라고 하는 소규모 회의실입니다. 팀즈의 유저 보이스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기능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회의실, 즉 블랙아웃 룸즈는 학교나 회의 워크숍을 진행할 때 저희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토론한 후에 그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즈의 미팅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소규모 조별로 분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다시 원래의 초기 미팅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일반적인 팀즈의 미팅으로 시작합니다. 상단에 블랙아웃 룸즈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죠. 원하는 조의 개수, 즉 소규모 회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구성원을 선택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0개의 소규모 회의를 생성할 수 있죠. 룸이 2개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블루룸, 그린룸으로 2가지의 이름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을 다른 소규모 회의로 수동으로 배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소규모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소규모 회의가 시작된 화면입니다. 모임 이끌이는 각각의 소규모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필요한 진척률이라던가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루룸에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룸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화면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각각의 소규모 회의실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5분 남았다거나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하는 어나운스먼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소규모 회의 종료를 하고 다시 원래의 회의로 돌아옵니다. 남은 회의를 토론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모임 이끌이만 블랙아웃 공간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11월 말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팀 템플릿 기능입니다. 팀 템플릿 기능은 말 그대로 팀을 생성할 때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팀즈 관리센터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팀 서식 파일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팀 서식 파일이 보여지게 되지요. 새 서식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서식 파일에 대한 이름도 넣고요. 서식 파일에 대한 설명을 부여합니다. 팀에 필요한 채널과 탭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플래너와 위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CN토트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팀 서식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만 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 화면에서 팀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템플릿에서 지금 방금 만든 관리자가 배포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해서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팀을 만들게 되면 생성된 팀에서 관리자가 정의한 채널과 그리고 앱들에 대한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스크 앱, 작업 앱입니다. 태스크 앱은 이완화되었던 나의 작업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보기 기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는 개인의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와 특정 목적을 가진 팀 단위의 태스크를 관리하는 플래너가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이 두 개의 태스크를 각각 서비스에서 따로 봐야 했지만 현재는 태스크 앱으로 통합 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태스크 앱은 플래너 앱으로 표시되며 향후에는 태스크 앱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즈에서 태스크 앱을 추가하게 되면 나의 투두 항목과 플래너의 계획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생성하고 할당하고 버킷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래너의 보기 형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 게시판, 차트, 일정과 같이 플래너에서 사용했던 보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투두와 플래너의 작업 리스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웹용 아웃룩의 작업과 통합되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경우 태스크 앱으로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일정에도 중요한 태스크를 드래그해서 일정에 바로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추가된 태스크들은 팀즈의 플래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스크의 앱 아이콘과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 커스텀 레이아웃입니다. 발표자의 얼굴, 비디오 화면이 참석자의 발표자로 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표시할 때 참석자들에게 보여지는 슬라이드 위로 회의의 발표자가 표시되어 회의의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표정이나 손짓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좀 더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회의 요약 기능입니다. 팀즈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들, 즉 회의의 녹음이라던가 대화 내용, 채팅, 공유 파일 등이 포함된 요약 내용 디테일 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한 각각의 채팅, 파일, 미팅 노트 등의 탭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요약에 대한 링크는 아웃룩 일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정보를 빠르게 얻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는 웨비나 등록 및 리포팅 기능입니다. 팀즈를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면 웨비나를 위한 EDM을 만들고 참석자들은 그 EDM을 통해서 참석 여부를 보내줍니다. 웨비나가 완료가 된 후에는 웨비나의 참석자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팀즈로 모두 관리할 수 있고요. 회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분석 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줍니다. 내부 사내 대규모 교육이라던가 고객 행사 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없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는 쉐어포인트 홈 사이트 기능입니다.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팀즈와 통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요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홈 사이트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앱 이름과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인트라넷의 아이디를 반영하도록 사용자 정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앱의 다단계 탐색을 통해서 사람들은 포털, 팀, 커뮤니티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조직 전체 사이트를 쉽게 팀즈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팀즈의 채널이라던가 채팅에서 인트라넷 사이트의 컨텐츠를 쉽게 공유하고 토론할 수도 있게 되었죠. 이 기능은 내년 3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열 번째는 승인 앱입니다. 우리 업무를 보면 다양한 승인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보고를 위한 내부 승인, 고객의 공식 서명이 필요한 승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들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과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 추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죠. 팀즈의 승인 앱을 추가하게 되면
직접 승인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팀즈의 채팅을 입력하는 위치, 그리고 채널의 대화에서도 승인을 빠르게 생성하고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성된 승인은 승인 유형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를 추가하고 원하는 파일을 어태치하고 승인자를 선택하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승인자에게 알림이 전송이 되고 요청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승인 허브에서 한 번에 모든 승인 리스트를 관리하며 상태 정보, 요청자, 승인자, 증인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도비 사인이라던가 도큐사인과 같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사람들과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1번째 마지막은 웹용 팀즈 테마 및 아이콘 업데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 전반에 걸쳐 플루언트 UI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웹용 팀즈에서 아이콘과 테마가 플루언트 UI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플루언트 디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여러 플랫폼 앱 간의 UI를 일관되게 제공해서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디자인의 변화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웹용 팀즈의 테마와 아이콘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팀즈의 모습이 조금 더 간결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미리 보기는 11월 말부터 진행되고요. 1월 중순에 모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웹용 팀즈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이상으로 11가지 올 하반기에 업데이트될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